대학병원 기계설비실에서 근무 중인 오늘의 주인공 지성 씨. 직장에서도 집 안에서도 사랑받습니다. 이야, 로맨스 가이네. 오늘도 고생했어요, 이모. 아니 근데 이게 다 뭐냐고. 오늘 우리 만난 지 19년째 되는 날이잖아. 아이고 내가 깜빡했네. 미안해. 괜찮아. 항상 돈 버느라 고생 많잖아. 그럴 수도 오, 있지. 내 달달하네요. 인생에 가장 좋았던 건 당신을 만난 거야. 야, 19년 차 부부지만 아직도 신혼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해줄 거야? 그거? 응, 그거. 혼인신고. 뭐? 또 그 19년이 얘기야? 됐는데? 내가 다른 건 다 해줘도 혼인 신고만큼은 안 된다고 그랬지. 어? 왜요? 당신 나한테 뭐 감추는 거 있어? 말을 말아야지. 아유. 혼인신고만큼은 절대 안 된다는 남자.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게다가 뭐해? 뭐하긴 출장 가려고 짐 싼다 왜? 아니 무슨 출장을 꼬박꼬박 6개월마다 가냐고. 오늘 무슨 날 받았어? 바가지는 나 몰래 두 집 살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아주 질려버린다. 질려버려. 19년 동안이나 꼬박꼬박 6개월마다 출장을 간다는 이 남자.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출장 날.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아내의 의심은 계속됩니다. 결국 대체 어디 간 거야? 그런데 바로 그때 뭐야? 동작 그만! 나이도 어린 것이 어디 겁도 없이 이분업을 만나. 남편이 말하던 출장이 이런 것이었을까요? 자, 그런데 충격적인 그만 진실. 좀 해. 얘는 내 딸이야. 딸? 남편에게 딸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당신한테 이렇게 큰 딸이 있었다는 거야? 이게 무슨... 20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엄마예요. 저 당신이 못 믿을 얘기라는 거 나도 잘 알아. 유전자 검사든 뭐든 다 할게. 얘가 진짜 내 딸이야. 믿어줘.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나하고 혼인신고를 안 했던 거야? 미안해. 사랑이 있기는 했네. 믿었던 남편의 충격적인 과거. 아내는 알아눕고 마는데요. 식사하세요.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집에서 당장 나가주세요. 저 고등학생 때 엄마 그렇게 보내고 아빠 많이 원망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어쩌겠어요. 하나뿐인 아빠인 걸. 제발 저희 아빠 곁에 계셔주시면 안 될까요? 절대 눈앞에도 안 보일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희 효심이. 아빠랑 계속 살아주세요. 네? 난 아직 두 사람 못 믿겠어.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내가 아직 당신을 많이 사랑한다는 사실이야. 어떡해. 여보. 다시는 서로 안 만날 거지? 네, 약속할게요. 각서 써. 어길 시에는 전 재산 나한테 넘기고 이혼이야. 알았어. 고마워 여보. 응?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신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씁니다. 그렇게 또 6개월 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뭐 하긴 출장 짐 싸지. 출장? 장난해? 당신 이제 그 여자 안 만난다며. 아이 출장은 출장이고 달에는 달에지. 출장하고 달에하고 무슨 상관이야? 못 가. 대체 출장 갈 때마다 왜 이러는 거야? 어? 당신 이러는 거 의부증인 거 알아 몰라? 어?
아이 비켜! 여보! 왜? 오늘도 따라오려고? 오늘은 당신 못 따라오게 내가 차 끌고 갈 거거든? 그러니까 따라오지 마. 어? 세졌어요. 네. 아니, 대체 이 남자 6개월마다 출장을 핑계로 어디를 가는 걸까요? 아내가 남편의 차량에 심어둔 위치 추적기로 남편을 따라가 봅니다. 집요하다. 출장 간다는 남편이 도착한 곳은 어느 한적한 주택가. 그리곤 일반 가정집으로 들어갑니다. 왔다. 어서 들어오세요. 막 각서 어겼어. 약속을 어긴 남편과 여자. 문 열어! 당장 문 열어! 그런데 김지성! 김지성 어딨어? 이게 뭐야? 방금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남편이 갑자기 이런 모습인 겁니다. 제가 나중에 다 설명드릴게요. 지금 잠깐만 저기 들어가 계세요. 제발. 잠깐만 여기 계세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 게다가 아직 끝이 아닙니다. 네, 나가요. 새로 오신 분이신가 봐요. 네, 이영훈 검사입니다. 검사? 검사가 왔다고요? 이윽고 검사는 지성 씨의 몸 이곳저곳을 살피기 시작하는데요. 이 사람들 왜 이러는 걸까요? 뭐지? 김지성 씨 살인 혐의로 징역 7년 선고받으셨고 교도소 복역 중 교통사고 후유증 악화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가 되셨네요. 네. 살인? 이게 대체 다 무슨 말이야? 살인? 식물인간? 팽청지? 제발 알아듣게 설명 좀 해달라고! 이 남자가 간직한 비밀은 뭘까요? 다래야! 여보! 단란했던 가정이 무너진 건 불의의 교통사고부터였습니다. 괜찮아? 그래도 이만하길 얼마나 다행이야. 하지만 교통사고가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맙니다. 심각한 교통사고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 건데요. 아이고. 일을 하니까 약 먹고 그러니까 어디 가야 아프냐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아프다고 그랬어요. 몸이 안 좋지. 그렇게 직장에서도 해고됩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살래? 다른 일자리는 안 찾아볼 거야? 이거나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인 줄 몰랐어. 우리 갈라서. 뭐? 이제 내가 쓸모 없어지니까 나 버리겠다는 거야?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야! 여보 왜 이래? 진정해. 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시온을 입에 담아! 진정하라고. 진정해. 어? 세상에. 아내를 살해한 남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하나뿐인 외동딸이 목격하게 됩니다. 피고 김지성을 아내 살해 혐의로 징역 7년에 처한다. 그런데
교도소 복역 중 악화한 후유증. 차려. 끝내 의식 불명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저희 아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체 교통사고 후유증이 심각하셔서 일단 7년 징역형은 정지됩니다. 앞으로 6개월마다 법원 직원이 집에 방문해 피고의 상태를 살펴볼 거고요. 형 집행정지를 그렇게 6개월마다 연장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형 집행정지로 귀가 조치된 남자. 그런데 아빠 어떻게 된 거야?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교도소에 갈 바에는 이렇게 식물인간인 척하는 게 훨씬 낫잖아. 식물인간인 척 형 집행을 연기한 거죠. 아이고 벌써 6개월 됐나? 형 집행정지 연장 심사가 있는 6개월마다 산소호흡기와 소변줄을 끼고 관계자들을 속였던 겁니다. 그렇게 1년 뒤 다라야,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다. 근데 그 여자는 내가 총각인 줄 알아. 나 이제 다 컸어. 혼자 살 수 있어. 그니까 아빠는 그 아줌마랑 살아. 아니 그래도 돼? 어. 아니 근데 이건 어떻게 해? 아 이거 그냥 6개월마다 날짜 맞춰서 연장검사 받으면 되지. 응? 나도 도울게. 그럴래? 딸은 아버지에게 벗어나고 싶은 생각뿐. 야, 아유, 잘 있었어? 그렇게 남자의 두 집 살림이 시작됩니다. 밥은? 6개월마다 한 번씩 출장이라며 집에 방문해 식물인간을 연기한 남편. 다리야. 이런 기막힌 자작극이 무려 20년 동안이나 계속됐던 겁니다. 저게 20년이 된다고요? 일어나서 말 좀 해보라고. 다 알고 왔으니 일어나세요. 저 의사 출신 검사입니다. 그렇다는 건 현대 생활을 오래 하는 환자 같은 경우는 반드시 욕창이 생기고 그리고 팔다리가 퇴화될 수밖에 없어요. 당신이 가짜 환자라는 거 다 알아. 공무 집행 방해죄까지 추가되고 싶지 않으면 그만 일어나시죠. 하필이면 담당 검사가 의사일 게 뭐야? 20년간 식물인간인 척하며 형 집행정지를 연장해온 남자.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20년이요? 20년? 20년 동안 식물인간인 것처럼 연기를 그렇죠. 해서 형 집행 정지를 받았다니 난 이게 실화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양나래 변호사님, 이 사람 어떤 처벌 받았습니까, 결국에? 와, 사실 저 역시도 도무지 믿기지 않은 와. 사건인데요. 20년간 식물인간인 척했던 이 남자는요. 집행이 정지되었던 형을 다시 수감하기 위해서 교도소로 들어갔고요. 여기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되었습니다. 후속 기사가 정확히 나오지 않아서 정확한 형량을 알 수는 없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아니 근데 대체 형 집행정지가 뭐길래 이렇게 황당한 사건까지 벌인 거죠? 형 집행 정지는요, 수감 중에 너무나 큰 병이 생겨서 당장 생사가 오고 가는 상황 혹은 가정에 아주 중대한 일이 생겼을 때 그러면 일단 병을 치료하거나 일을 해결하고 오는 동안에만 형을 정지시켜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정지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형이 면제되거나 혹은 이제 감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매우 예외적으로 아주 깐깐하게 심사를 해서 이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변호사님, 근데 저는 아직 한 가지 좀 약간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형 집행 정지를 받으려면 의사의 그런 의학적 진단이 맞아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이 사람은 이게 가능했던 겁니까? 네, 당시 수사기관에서도요, 이 부분에 의문을 가지기는 했습니다. 20년 전에 의사가
오진을 한 것이냐, 혹은 의사가 같이 공모해서 식물인간이 아닌데도 식물인간으로 한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수사기관도 의문을 가졌었는데요. 근데 허위 진단서 작성죄의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그래서 이미 20년이 흘렀기 때문에 시효가 도과했잖아요. 그래서 의문점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경찰들도 이를 수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만약에 수사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의사가 의식불명이 거짓인 것을 알면서도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했다면 형법 제233조 및 그리고 의료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것과 물론 이제 의사가 자격 정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의사가 형 집행 정지를 이제 피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공모한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양나래 변호사님 이번 주에도 유익한 법률 지식 고맙습니다.